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이 비주얼로 보시다시피 저는 옛날 사람입니다. 정말 80년도에 영어를 배웠어요. 그때는 해외여행도 자유화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고 좀 시대가 혼란한 시대였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배운 영어고 또 국내파로서 사실 되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죠. 근데 영어 교육 전공자로서 저에게는 자그마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 대중화의 꿈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거를 봤어요. 외국 교포였는데 이제 길거리 가면서 이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영어로 뭔가 물어봤을 때 이 아이들이 저희 시대에 비해서 좀 리스닝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는 하는데 뭔가 말을 시켰을 때 그 물음에 대해서 그냥 길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하여튼 비슷하게 대답하는 친구가 10명 중에 1명 정도? 제가 사실 많이 놀랬어요. 아, 지금도 그렇구나.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영어 대중화가 이루어질까 이런 회의도 조금 없잖아 있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자그마한 꿈이 언젠가는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변에서 또 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떻게 영어 대중화라는 것이 뭐 저희가 뭐 영어를 그 영미인들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그냥 편안한 정도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들을 수 있는 말 듣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의 그 대중화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정말 유튜브를 과연 뭐 할 필요가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꿈을 향해서 영어 교육 전공자로서 예, 달려가고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Anyway, 제가 80년도에 이제 공부를 하고요. 처음에 그 영어를 가지고 그 업무차 해외에 나갔던 것이 2000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무역업을 하고 있었는데 통역을 위해서 그 박람회 파리에서 하는 박람회를 통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었는데요. 그때 사실 저는 제가 직접 뭐 외국인을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큰 소통에 큰 두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머릿속에 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영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익숙했고 그리고 그 구조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문법이죠. 그 체계가 제 머릿속에 있어서 뭐 그것만 그냥 뭐 말하면 되니까 아는 단어로 전문 용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박람회에 관한 몇 가지 그 용어들만 알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자신감도 아니고 그냥 익숙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여전히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제가 영어에 관한 일을 하고 있지, 그걸 그만둔 지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구조가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저희 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들이 그냥 뭐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은 다 자유여행을 가시겠지만 자유여행을 가면서 그래도 언어에 대한 불편함을 그닥 그렇게 크게 갖지 않고 부담을 갖고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뭐 어려서부터 그냥 엄마가 영어 관련 일을 하고 그냥 영어에 대한 관심을 쭉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친근함 때문에 아마 그런 부담이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저처럼 뭐 전공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친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조건이 있지 않은 분들이 영어에 친근감을 갖고
않고 그렇고 어렵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한 케이스로 해외여행을 갈 때 말이죠. 그 입국할 때 그 입국 절차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 가이드 하는 분이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혼자 입국하는 절차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말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그 사람, 외국 사람하고 말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친근하지 않아서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고, 예,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조건 하에 저나 저희 딸들 같은 조건 하에 있지 않은 분들이 영어에 친근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생각해낸 것은 요즘은 그 미디어가 너무 많이 발달하고 유튜브에도 영어 유튜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꾸 라떼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 때는 진짜 AFKN, 그 미국 방송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어떤 일반적인 뉴스를 하더라도 모르는 분야는 사실 그 코로나 19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는 제가 아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알아듣기 쉽지만 그쪽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뉴스는 뭐 못 알아듣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근데 하물며 미국 방송이니 얼마나 그거를 알아듣기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책한 거죠. 나는 영어 전공했는데도 이걸 못 알아들어. 이러고 자책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요즘 그 많은 그 채널들, 유튜브 채널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 채널들에서 제가 관심 가는 분야들, 제가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뭐 미국 방송, 미국 목사님들 설교 말씀이나 미국 그 기독교 방송 그 대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테드도 가끔씩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사시는 외국분들이 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요. 티키타카 나오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하면은 재밌고, 그 다음에 뭐 프렌즈 같은 경우도 네, 가끔 또 재밌게 보고, 미국 영화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알아듣는 부분, 또 뭐 혹시 뭐 못 알아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분위기적으로 또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밌게 제가 듣고 또 부담 없이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군 방송을 못 알아들은 게 제가 자책할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우선은 영어에 익숙해지는 방법으로, 사실은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영어 대중화를 위해서 그냥 내가 뭐 내 머릿속에 구조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영어를 그냥 하니까 이 구조들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먼 길이고 또 왕왕 그런 것이 강의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반응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친근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영어 소리에 일단은 그 채널들이 많으니까 소리의 귀를 익숙하게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이 하는 소리, 그들의 말, 우리말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하는 실수가 많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초기에는 그 영어를 우리말화해서 우리말을 들었던 귀로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혀 달라요. 우리말 듣는 귀하고 영어 듣는 귀는 전혀 다른데 그게 처음부터 되진 않고요. 저도 정말 한참 듣다 보니 우리말 들을 때와 영어를 들을 때는 그 귀가 다르게 열린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를 우선은 익숙하게, 그 소리를 모르겠습니다. 음악하는 분들이 그 음반 같은 경우도 많이 듣고 뭐 이래서 뭐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영어 음소리에, 근데 처음에 듣는 분들은 그냥 샬라샬라 하는 소리 같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렇게 들려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들으시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음을 들어보시면, 제가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면 이제 피아노, 그러니까는 음악 악보가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그 악보는 그냥 종이에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피아노 음은 피아노를 쳐서 음이 저희 귀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나 그 영어 교육으로 익숙한 리딩은 그냥
그 페이퍼에 있는 글씨를 읽는 거라고 한다면은 리스닝은 마치 피아노 음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 같은 그게 제일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어를 듣는 그 귀 부분이 그 뇌의 그 부분이 음악 소리, 악기 소리를 듣는 그 부분하고 비슷하다, 거의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리스닝을 여러 가지 근데 그때 이제 또 도움이 되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찾다 보시면은 저도 처음에 서치를 많이 하고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들으면서 흥미 있는 분야에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흥미 있는 팟캐스트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러시다 보면은 그냥 샬라샬라 하는 것 같은데도 거기서 또 알아듣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 알아들었으면 내일은 또 두 개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리스닝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그러면은 영어를 실제로 말하는 상황이 왔을 때 또 외국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을 때 익숙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을 믿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선은 소리에 여러분들을 노출을 많이 시켜드리고 어떤 구조 속에서 말을 했는지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구조들 그것에 대해서 또 쉽게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어렵게만 생각했던 문법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익숙하게 되실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영어 대중화를 위해서 애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평가가 아니다. 영어는 그리고 리스닝을 하면서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